자, 이번 강의는 앞의 강의에서 연결해서 당신생과 해당 작용의 에너지 출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과정과 당신생은 한 큰 기둥을 두고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세 곳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효소가 양쪽을 다 관장을 한다는 거죠. 촉매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출발을 해볼게요. 글루코즈에서 쭉 여러 가지 대사를 거쳐서 피로부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효소들이 동일한 활성을 계속 갖고 있다고 치면 피로부산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글루코즈로 역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올라갔다 글루코즈가 또 피로부산을 만들고, 피로부산이 된 다음에 그 효소들의 활성이 여전하다면 또 거꾸로 올라가는 일을 하면서 이게 회로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글루코즈를 피로부산으로 만들고 피로부산이 다시 글루코즈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에 소진이 있게 되는지는 저기에 있는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과정이 반복하게 된다면 에너지를 생기는 과정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대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네 분자의 ATP를 소진하면서 한 세트가 종료되고, 한 바퀴 더 돌면 또 네 분자의 ATP를 소진하고 또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마이너스적인 에너지 출납을 하면서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를 조절을 해야만 이 대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요. 필요하다면 해당 작용을 통해서 더 밑으로 계속 피로부산 이후 밑으로 아세틸코이가 되는 것으로 갈 거고,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당신생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그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양방향을 다 관장하는 효소는 그걸 못해요. 어느 쪽으로 흐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리 그 대사에서만 쓰여지는 효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각각 대사, 당신생 과정과 해당 과정에서만 쓰여지는 효소가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당신생 과정에서만 쓰여지는 효소는 헥소키나제, 포스포 프룩토키나제, PFK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왔더니 마지막에 피루베이트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는 당신생에만 관여를 했고요. 당신생이 아니고 해당 과정에만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피루베이트 카르복실라제, 저 밑에 있는 효소요. 그 다음에 PEP 카르복실 키나제, 그리고 프룩토즈 16비스 포스페이타제, 그 다음에 글루코즈 6 포스파타제, 이렇게 7가지가 각각의 필요한 효소로서 거기에만 쓰여요. 중간에 있는 효소들은 양방향을 관장하죠. 그러니까 이 효소들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지를 조절받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절 단계를 우리가 이 세 군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7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관여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2개를 신생 과정에서 2개를 빼고 여기에 있는 이 5가지가 해당 과정과 당신생 과정의 방향성,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속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신생과 해당 과정은 사이클이 돌 수가 있는 회로예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쪽의 대사가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5군데의 효소들의 활성을 이용하면서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물질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프룩토즈 26 비스 포스페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이름을 들어본 듯도 하고 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처음 보는 거가 맞습니다. 뭐와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 밑으로 쭉 화면을 내려가 보시면 해당 과정에서 프룩토즈 6 포스페이트가 기억나시죠? 오각형이었었던 과당에 6번의 인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룩토즈 6인산이 인을 하나 더 붙여서 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효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PFK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만들어진 물질은, 여기서 이게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이따 수정을 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것을 1로 고쳐야 돼요. 프룩토스 6 포스페이트가
프룩토스 1번 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쓰였던 PFK1과는 다르다. 요거 1로 수정해야 됩니다. 1로 정리를 하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닮았긴 했어요. 그럼 구조로 여러분들이 머리로 유추를 해보세요. 프룩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는 뭘까? 프룩토스의 2번과 6번의 인이 2개 붙어 있는 모양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과정에서 봤었던 여기 1번 프룩토스 1,6은 프룩토스에서 1번과 6번에 2개의 인이 붙어 있는 형태겠구나 해서 비슷은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촉매하는 효소는 PFK2라고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할 거고요. PFK1은 해당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을 만나기 전에는 1, 2를 쓰지 않고 그냥 PFK라고 하면 프룩토스 6이 프룩토스 1, 6 비스포스페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했는데, 이 물질을 이해하려면 1과 2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배울 때만 1과 2로 나누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물질을 기억하십시오. 1번이 아니라 2번에 인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저 물질이 있더라.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도당 대사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5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지금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 물질 중에 이 물질이 속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을 지금 새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프룩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른다고 치세요.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앞으로는 F26BP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프룩토스의 2번과 6번의 인이 비스 2개 붙어 있는 형태다라는 약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26BP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만들어진다면 이 대사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PFK1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어요. 포스포프루토키나제. 뭐였냐면 앞에서 요거 아까 오타였던 거 이렇게 고쳐야 돼요. 프룩토스 6인산이 프룩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PFK라고도 하고 PFK1이라고 하는 대사를 거치게 되죠. 요 다음은 뭡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잘라지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고물질을 만드는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가 뭐냐? PFK1인데 이 PFK1, 초록색으로 화살이 돼 있다는 것은 얘를 활성을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하면 프룩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 물질이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해당 과정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이 있어요. 얘네들이 군인이라고 친다면 군인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군인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열심히 할 의미가 없죠. 우리를 도와주는 예비군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예비군이 이렇게 많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그럼 더 힘이 나겠죠. 그것처럼 이 물질은 이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나, 이상하게도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가 포스포 PFK2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2번과 6번에. 그러니까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는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에서는 이 2가지 물질을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렇게 대사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이리로 내려가는 대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많아지면 해당 과정을 더 촉매할 수 있는 힘을 보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촉매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한 번만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F26BP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되는가?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아까 봤어요.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가 프룩토스 2,6 비스포스페이트가 돼요. 이렇게 될 적에 PFK2라고 하는 효소, 우리가 아는 것은 PFK1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를 소개합니다. 2가
발현을 하면 이 대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역으로 하면서 이육 비스포스파타제 이렇게 인을 떼내는 효소가 관여를 하면 다시 돌아와요. 이런 대사를 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대사를 한번 왜 여기에서 이 두 물질들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가 조금 흐리지만 자료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려고 하냐면 간에서 글루카곤이 이 효소를 건드리면서 당신 생을 촉매하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 대사는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씩 볼게요. 이 부분만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간세포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포질입니다. 사이토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프룩토스 6인산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PFK1에 의해서 프룩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돼야 돼. 원래는 6인산이 된다면. 근데 26인산이 되는 대사를 별도로 빼놓고 설명을 하자면 프룩토스 6인산은 PFK2에 의해서 F26B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해당 과정이 되는 6포스페트에서 16비스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을 자꾸 자라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상태에서. 그런데 보세요. 여기를 도와줘요. 누가? 프룩토스 26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지면 이 효소를 촉진하여서 해당 과정을 더 잘 진행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부터는 생리학으로 넘어갑니다. 생리학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가 되는가? 혈중에 당이 떨어지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혈중에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결론은 뭘까?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 대사가 끝나야 돼요. 글루카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호를 받아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생성이 돼서 혈관으로 포도당이 밀고 나와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야지 이 대사가 끝나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셀에 왔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혈당이 부족한 상태야. 부족한 상태에서 글루카곤이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글루카곤은 혈당이 떨어졌어 라는 신호를 직접 세포 안까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신호만 보내요. 어떤 호르몬은 직접 자기가 이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엄청 제가 빚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이 저한테 돈을 받으러 올 적에 직접 우리 집으로 막 쳐들어와서 빨리 돈 갚으라고 직접 나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흥신소나 이런 데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압력을 줘서 돈을 빨리 갚게 좀 해달라. 내가 좀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대신 와서 나한테 소식을 전하죠. 당신이 빌린 그 돈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쩌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죠. 그것처럼 글루카곤은 혈당이 떨어졌다는 긴급한 신호를 가지고 간세포까지 왔는데 자기가 일이 들어오지는 못해. 뭐만 하냐면 여기서 신호만 보내. 지금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여기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 이 신호를 받은 이 안에서 또 우편 배달부가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아까 얘기했던 흥신소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빨리 전해야지 하고 여기서 많은 대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뭐냐면 프로테인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이거는 그냥 의미만 기억하세요. 얘가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있는 프룩토즈 26 포스파타제. 여러분들 프룩토스 26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PFK의 활성도는 이것은 키나제였어요. 인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근데 얘는 인을 떨어뜨린 포스파타제예요. 그래서 이 효소에다가 자기가 가져와 있던 ATP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인을 붙여요. 그럼 인산화가 된 거죠. 누가? 프룩토즈 26 비스포스파타제. 너무 이름을 자꾸
막 입에서 엉기네요. 그래서 이 효소가 인이 붙게 되면 활성이 막 높아집니다. 이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지금 활성이 인산화되어서 활성이 높아진 효소가 이 효소예요. 프룩토즈 2육 비스포스파타제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면 자,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간세포에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 혈당이 떨어졌어. 빨리 당을 만들어.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흥신소 사장님이 여기 와서 이 효소에게 인을 붙여요. 딱 인을 붙여서 인산화시키면서 활성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대사가 열심히 되고 있었거든요. 글루카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물질이 해당이 잘 되게끔 막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다시 프룩토스 6포스페이트로 역반응이 막 진행이 되면서 이 양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 대사가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효소가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룩토스 2육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이 줄어들게 되면 이 대사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항진을 못하게 돼요. 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해당이 안 되고 당신생으로 올라가는 대사가 더 촉매를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이런 복잡한 일을 통해서 당신생이 되게 만드는구나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알지 못했던 이 물질을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배운 적이 없는데 해당 과정 조절이라는 파트에 가면 이 이름이 자꾸 나와요. 이게 일이 오타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룩토스 2육 BP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해당 과정의 BFK1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활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과정이 촉진이 되고 반대 역방향에서 쓰여졌던 16비파제 그러니까 이 효소는 당신생에서 그 단계를 조절하는 효소였어요. 그 효소는 불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불활성화 시켜서 당신생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구나. 이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결론만 외우세요. F26BP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당신생은 억제가 되고 해당 과정은 촉진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룩토스 2육, F26BP가 많아지면 이거 지금 해당 과정이죠. 빨간 쪽. 포스포프룩토키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이 증가하면서 요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의 활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포스포프룩토키나제가 높아지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는 프룩토스 16 비스포스파타제라고 하는 것의 활성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니까 이 대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이 많아지면 해당이 열심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정말 조절하는 효소로 도착을 했어요. 5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 5가지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활성도 조절을 받는지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헥소키나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 6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글루코즈가 얘를 만들어요. 누구에 의해서? 헥소키나제에 의해서. 그러면 헥소키나제가 열심히 만들어져서 이 물질이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방향성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죠. 왜? 많으니까. 그래서 헥소키나제를 억제하는 인자는 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생성물인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가 많아진다면 헥소키나제는 약간 억제가 된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을 조금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속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해당 과정 3번에 해당이 되었던 포스포프룩토키나제예요. 이 포스포프룩토키나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있죠. 프룩토스 26BP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해당이 활성된다. 그 다음에 AMP는 뭡니까? 에너지가 없다라는 증표예요.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것은 ATP입니다. ATP가 높아지고 있는데 높아지기를 원해서 대사가 되는데 여전히 내 몸에 AMP가 많다? 그럼 ATP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AMP가 많다는 것은 PFK의 활성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해당이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인자다. 또 하나 반대로 이 PFK를 억제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거는 ATP입니다. ATP가 뭐냐? 에너지죠. 그 ATP가 내 몸에 많은데 못하러 해당 과정을 계속 진행해 조금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됩니다. 그려 볼게요.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탄소수가 3개인 피루부산이 탄소수가 2개인 물질로 바뀌고 나면 이 아세틸코에인은 TCA 회로를 돌 거예요. 돌 때 2개짜리가 아까 피루부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될 때 잠깐 설명했죠. 얘는 탄소수가 몇 개? 4개입니다. 그래서 2개짜리와 4개짜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레이트예요. 얘는 그럼 탄소수가 몇 개인가 하면 4개 더하기 2개니까 얘는 탄소수가 6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예요. 왜냐하면 시작 물질이 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져다가 시트르산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할 때 얘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대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가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속도로 할 필요가 없고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를 시트레이트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루베이트 키나제 10단계에 있는 건데 얘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활성 인자가 F16BP예요. 이거는 해당 과정 속에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프룩토즈 16 비스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이 신호를 받아서 피루베이트 키나제가 활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진행을 많아지게 만들고 또 하나 ATP, 아세틸코에인 같은 것들은 현재 내 몸에 에너지가 많다라는 물질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여도 되겠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TP도 에너지고 아세틸코에인도 에너지가 많다는 표시라고 얘기를 했고 시트레이트도 에너지가 많다라는 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다 골고루 하지 않고 이 효소에서는 시트레이트가, 이 효소에서는 아세틸코에인가 관여하느냐. 그거는 이것이 많아진 것에 대한 신호를 얘가 잘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솜씨가 좋고 그런 것처럼 얘가 감지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래서 피루베이트는 아세틸코에인을 감지를 해서 억제할까 말까를 조절하는 물질이고 PFK1은 시트레이트를 감지를 해서 얘가 많아지면 좀 조절해야지. 그 다음에 AMP가 많아지면 빨리 가야겠네. 이렇게 조절하는 신호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세 가지는 해당 과정에만 only 나오는 효소들에 의해서 조절받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는 원래는 당신생 과정을 역행하는 데서 필요한 효소는 4개였죠. 근데 그 2가지만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쳐요. 먼저 피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저, 당신생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이고 당신생에서는 10-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1번이죠. 이거는 해당 과정에서의 번호로 보면 되니까. 여기서도 번호를 치면은 당신생에서는 쭉 올라가면은 8번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단계를 조절하는 건데 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금 당신생이 되려고 그래요. 그 말은 내 몸에 에너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너지를 만들지 말고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해서 저장해야지 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P가 많거나 시트레이트가 많거나 아세틸코에인가 많으면 에너지가 충분하니
더는 산화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얘가 다시 당을 생성하는 활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프룩토스 16비스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는 억제인자가 있어요. 억제는 이렇게 위로 당신생이 되지 않고 해당 과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AMP,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역행이 아니라 해당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FeUBP라고 하는 이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이 물질은 당신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억제하느냐? 이 효소를 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는 여러분들 헷갈리면 당신생 입장에서의 번호를 보시면 돼요. 아니, 당신생이 아니고 해당 과정에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니까 번호는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양쪽, 왜냐하면 해당 과정에서의 1번이 그 당신생에서는 11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요 번호는 굳이 고민을 안 하고 요 효소를 찾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